치안들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껌이죠. 소중한 시간에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홀로 사는 여성 1인 가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성 대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1위가 노상이고 2위가 집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란 공간에서조차 혼자 사는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나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명한 신림동 스토킹 사건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분을 귀환이 따라와 문이 닫히지 못하게 손을 뻗는데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힙니다. 여성분이 1초만 문을 늦게 닫았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동영상은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허리를 껴안고 인근 건물로 들어가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도주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뒤 강간한 사건인데요. 범인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이 여성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인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영상은 범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고 있는 원룸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서 여성이 귀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한 후 여성이 집을 비웠을 때 침입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대상 범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혼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리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는데요. 무서운 점은 범행을 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을 치밀하게 알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배달과 관련된 것인데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처럼 과거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기억을 해두거나 치킨을 주문해 먹었는데 배달원이 여성 혼자 사는 세대임을 눈치채고 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며 친구라도 하자고 카카오톡을 보낸 사례도 있었고요.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배달원이 나중에 돌아와서 쿠폰도 줘야 하고 그릇을 어디에 내놓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며 집요하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밀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설치된 공동 우편함인데요. 범인들은 우편함 속 우편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성 이름이 하나만 나오는 집을 찾는 거죠. 또한 열린 창문 틈으로 방안을 훔쳐보고 여성 옷만 널려있는 세대를 찾거나 새벽에 경비원이 없는 오피스텔에 침입해서 현관문에 귀를 대어보고 무작위로 현관문을 열어보면서 침입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제 경찰 경험에 비춰보면 여성이 혼자 살면서 의외로 문이 잠기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파악한 후에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침입을 시도하는데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서 여성이 문을 열 때 여성을 안으로 밀치고 따라 들어가는 완력형 케이스와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 가스 배관을 타고 최대 14층까지 올라가서 침입한 스파이더맨형 케이스도 있었고요. 가스 검침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고전적인 수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들러서 혼자 살 집을 구한다며 오피스텔을 몇 개 둘러본 후에 혼자 여성이 사는 집을 찾으면 부동산 업자에게 물건을 깜빡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되돌아가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문을 열게 한 후에 강간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여성이 혼자 사는 집 현관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 몰카를 설치하거나 담뱃갑 안에 휴대전화기나 몰카를 숨겨서 계단에 두고 여성이 도어락을 누를 때 비밀번호를 찍는 수법도 있었죠. 지금부터는 각 케이스별로 예방수칙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혼자 사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땐 1인분 이상 시키기, 원룸 같은 경우 집 호수 가르쳐 주지 말고 1층에 내려가서 배달 음식 받기, 현관문 열고 음식물 받을 때 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현관에 남자 구두를 놓거나 빨랫줄에 남자 옷을 걸어두기 등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할 때는 반드시 사진과 같은 미니 경보기를 손에 꼭 쥐고 걸으세요.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보기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바람이 불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요. 3단봉은 괴한에게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경보기는 줄이 달려있어 위험한 순간에 당기기만 하면 경보가 울리죠. 경보가 울리면 괴한은 무조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경찰인 제가 보증합니다. 믿으세요. 만약 술에 취하셨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귀갓길이 걱정되신다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다산 콜센터 120번이나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 예정 시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착하시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낯선 남자가 같이 타면 그냥 내리세요. 특히 야구 모자를 눈까지 눌렀었거나 후드티를 입고 있는 남성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현관까지 가시는 중에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문을 열 때 밀치고 들어오는 수법을 막기 위함이고요. 현관 위 천정에 모의 CCTV를 달아두면 괴한 습격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반드시 손이나 백 아니면 몸으로 가리세요. 도어락의 허수 기능을 사용하시면 비밀번호 유출이 어려워지고요. 아예 카드키를 사용하시면 도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키를 들고 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도어락에 등록해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어락 배터리 커버를 열면 카드키 등록법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이그로시 광택이 나는 도어락의 경우는 지문을 누르면 자국이 남는데요.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다 보면 특정 번호에 묻은 흔적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도 있죠. 따라서 비밀번호는 최소한 6자리 이상으로 만들거나 매일 숫자 기판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아예 이분처럼 랩을 붙이시는 것도 굿 아이디어입니다. 문을 닫은 후에는 안에서 도어락의 잠금 버튼을 잠그면 설사 비밀번호를 알게 된 괴한이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도 문이 안 열리니까 귀찮아도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도어락, 보조키, 문고리의 3중 잠금을 추천드립니다. 창문은 바깥에 손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만 열고 고정하는 창문 열림 방지 장치도 여러 가지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장착하시고요. 창문이 열리면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도 있는데 이건 굳이 사지 마시고 경찰서 생활안전계나 지구대 파출소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택배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여성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택배 때문에 불안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받는 장소는 경비실을 지정하시고 쇼핑 시 수취인란에 남자 이름을 쓰시면 택배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이란 걸 알 수 없겠죠? 지금까지 각 상황별 예방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죠. 여성을 스토킹하더라도 폭행, 협박, 성폭행 등 형법상의 범죄에 이르기 전까지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창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딱히 처벌조항 자체가 없기도 하죠.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려면 최소한 얼굴이나 손 등 신체 일부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여다보기만 했다면 주거침입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지만 첫 번째 동영상 신림동 사건과 같은 경우
강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주거침입만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사는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결론. 범죄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